네, 우리 세법 2부 103의 세무의 상급 풀이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이고요. 1번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이자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 나머지는 열거주의. 2번 8단계 누진세율 있고요. 3번 부가 고지하는 납세제도이다. 아니죠. 우리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전부 다 신고 납세제도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고지하는, 얼마 내라고 고지하는 그런 세목이 아닙니다. 2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 우리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권료 연금 기타 이고요. 3번의 퇴직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문제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일반적인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2번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4번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 중 한도 초과, 지급받기나 받기로 한 날. 정답 2번이고요. 4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율로 오른 것. 1번 비실명 이자소득은 자 우리 해답에는 42% 되는데 2023년에 4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45%, 그 다음에 차명이나 금융실명제 위반하면 90%, 45% 갈로 90%. 그래서 우리 해답 42%를 45%로 수정을 해두겠습니다. 2023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번 비영업 대금 이익 25%입니다. 여기다 14% 지우고요. 해답에 25%입니다. 3번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 25%.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입니다. 5번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에 가산한 배당 가산액 우리 그로스업이라고 부르고 11%. 정답 2번입니다. 6번 무조건 분리가산은 기타 소득을 오른 것. 자, 1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인하고 받은 강연료. 일단 그 소액이면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에 3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자, 무조건 분리가산은 건 아닙니다. 3번 복권 당첨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입니다. 자, 3번 뇌물 알선 수재는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란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자, 무조건 분리과세는 2번입니다. 7번 일용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일용근로자 우리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 원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우리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하고 6%. 3번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 4번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합니다.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없지요. 자, 8번 비과세 근로소득 합계. 우선 일반적인 급여 과세, 실비 변상적 정도의 일직료, 숙직료, 비과세. 상여금 과세, 연장근로수당 과세. 예외적으로 그러면 생산직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가 있는데 일반적인 연장근로수당은 과세고요. 그 다음에 격리과장으로 생산직이 아니니까 무조건 과세. 2. 천재지변으로 지급받은 금액 우리 비과세. 자, 따라서 비과세 금액은 170만 원. 정답 3번입니다. 9번 연금소득 과세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공적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 원천징수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우리 공적연금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즉 직전 1년치 돼서 제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3번 우리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자 나이와
유형에 따라 원천 징수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맞는 편이고 3%, 4%, 5%. 4번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분리과세 틀린 편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1200 초과하더라도 사적연금 1200 초과하더라도 지방소득세 빼고 소득세율만 1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 종합합산과세로 할 수도 있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소득세법상 부당이계산 부인이 되는 소득이 아닌 것. 자, 1번의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부당이계산 대상입니다. 우리 근로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2번. 11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것. 1번 광업, 2번 건설업, 3번 어업, 4번 저작자 외의자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이죠. 저작자가 받으면 사업소득이고요. 저작자 외의자가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입니다. 11번의 정답 4번이고요. 12번 총수익금액 불산입. 1번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비, 지급할 때 가액, 총수익금액 불산입. 2번 죄송합니다. 자, 1번 가사용인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산입입니다. 총수익금액 산입. 2번 사업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 차익. 내가 수령한 보험금보다 내가 잃은 사업용 자산 가액, 차익은 보험 차익으로 총수입 금액 대상입니다. 3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우리 총수입 금액 대상이고요. 4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이 사업자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받아서 국가에 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요. 13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자, 1번 직장 체육비, 2번 업무 관련 출장비, 4번 사업 관련 자산의 종합부동산세. 전부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3번 업무 관련 과태료. 어떤 법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해서 납부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4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최대 한도액은 2천만 원이죠. 정답 3번이고요. 15번 인적공제 금액입니다. 자, 우리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있고요. 그럼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자, 분야자 공제. 네 가지가 있고요. 자, 따라서 우리 추가 공제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없으니까 기본 공제만 일단 본인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되고요. 20세 이상 자녀 총 3명이죠. 부양가족 소득이 없으니까 인적 공제 중 기본 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150만 원 곱하기 3이 됩니다. (45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16번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의 추가공제액으로 오른 것. 자, 1번 경로우도자 공제 100만원 맞고요. 장애인 공제는 200, 한부모 공제는 100, 부녀자 공제는 50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7번 소득세법상 간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납세지 변경하면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5일 조금 지역적인 내용인데요. 납세지 변경 15일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 가끔 기출에 출제된다는 거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자, 우리 교육비 한도액 옳지 않은 것. 우리 근로자 본인이면 전액, 대학생이든 대학원이든 전액, 그리고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2번. 유치원 영유아 취약 전 아동은 1인당 300, 초중고등학생도 1인당 300까지, 대학생은 900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19번. 소득세법상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우리 일반이 있고요. 장애인이 있습니다. 일반은 12%, 장애인은 15%. 정답 4번이고요. 20번.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닌 것. 2번에 공적연금, 3번에 사업소득인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직원, 4번에 근로소득, 전부 다 연말정산 대상인데 기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21번. 자녀 세액공제. 우리 자녀 세액공제는 두 가지가 있죠. 우선 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 입양이 있습니다. 자, 일반인데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 첫째, 둘째는 각 15만 원씩. 근데 첫째는 24살인데 장애인입니다. 원래 20세 이하가 돼야 되는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둘째 둘 다 충족이 됩니다. 자, 셋째는 일반 세액공제는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출산, 입양 공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셋째니까 70만 원입니다. 우리 셋째가 태어났으니까 70만 원이고요. 첫째, 둘째는 각 15만 원씩. 곱하기 2명이니까 30입니다. 자, 자녀세액공제 70만 원. 죄송합니다. 70만 원, 3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정답 4번입니다. 100만 원. 전체 합계액 100만 원이고요. 22번. 종합소득 과세표 중 확정 신고 기한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반적인 거주자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번.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하게 되면 특례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때까지 우리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망하는 사람의 소득세도 상속세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한 달 늘어나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번.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 계산은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출국하는 날은 바쁠 거니까 출국하기 전날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해외로 떠나라는 내용이고요. 23번.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경비율,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 시 2월 결손금 공제 불가. 2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통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일반 사업소득 포함한 다른 소득에서 공제 불가입니다. 오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즉 결손금도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에서는 불가. 오직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2월 결손금의 공제 순서는 우리 사근영기입에죠. 사근영기입입니다. 3번 틀렸고요. 자, 결손금은 15년 이내에 2월에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4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1번. 파산 선고에 의해 처분한 발생한 소득은 파산하게 되면 망하는 거니까
부도가 나서 매우 위험한 상태이니까 특별히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2번 해외 주식, 3번의 비사업용 토지, 4번 분양권 전부 다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25번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면 별도의 확정 신고가 필요하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약식으로 한 겁니다. 약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2번 원천징수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됩니다. 4번 원천징수는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을 분산시킨다. 원래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달이지만 다음 연도 5월달에 전부 다 한 번에 세금 내면 세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즉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하는 자가 약식으로 세금을 미리미리 징수하고, 그럼 제가 5월달에 신고할 때 제대로 계산한 다음에 미리 신고한 거는 빼줍니다. 그래서 세부담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닌 조금 분산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4번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 소득이 기타 소득에는 있으나 이자 소득에는 없다. 아니죠. 우리 금융소득도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3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세법 2부 모두 풀이 마치고요. 가끔 한두 문제 좀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고 평이한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